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못 가면 누가 가냐는 말을 선생님들이 하실 정도로 교내에서 주목받는 아이였습니다. 학생부도 선생님들이 잘 기록해 주셔서 분량도 30장을 넘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수시에서 의학 계열로 지원해 6개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속상하네요. 네, 지금 학부모님의 고민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통해서 오늘은 그 수시 지원에서 중요한 요소인 세부 특기 사항,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 또 내가 생각한 경우에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입시 결과라는 뚜껑을 열어봤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해서 생기는 의문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본인의 어떤 칭찬이라는 부분이 어, 굉장히 학생부를 통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는 우수해. 아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고, 정말 학교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얘기야. 학교에서 신경 써서 대학을 보내려는 학생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이었던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칭찬 일색, 칭찬이 많고 학생이 모범적이었고 모든 게 다 우수했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알파인 전략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의 어머니는요, 사실 이 학생은 결과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정시로 대학을 간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고민 상황처럼 이 학생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놓치지 않았었던 굉장히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정시 상담을 받으러 이제 그 수능 성적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서 이 학생의 학생부를 계속 놓지 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3년 동안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을 하고 정말 학생부 기록이 30장을 훨씬 넘길 만큼 빽빽하게 학교 선생님들의 칭찬, 이 아이에 대한 평가가 정말 다 구석구석 녹아 있는데 의대 6개 지원해서 다 떨어진. 네. 물론 이제 의대로만 한 건 아니고 의치한 계열을 섞어서 6개로 응시를 했었고, 당연히 이 아이가 대학을 못 가면 누가 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수시 6개 탈락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겁니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의대 지원이라는 부분을 했었기 때문에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은 들죠. 왜냐하면 모든 학교의 전교 1등, 모든 학교의 1등급 학생들끼리의 치열한 다툼이니까요. 거기서 정말 내신 성적만 좋고 학생부 분량만 많다고 해서 의대를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3년 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준비하고 노력해온 결과가 수시 6개 탈락이라고 하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시 지원을 앞두고 이 어머니가 궁금해했었던 건 그겁니다. 어쨌든 탈락은 했지만 과연 무엇 때문에 탈락을 했는지 궁금하다. 난 이걸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학생부의 양적인 부분은 정말 우수했어요. 상도 많이 탔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세특 기록 결과, 기록 내용을 보면은 학생이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우수하고 선생님들의 칭찬, 교과 수업 시간에 정말 성실했었고 이해력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내용에서 학생의 특징이나 특색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지만 이 학생이 의치한 계열을 지원함에 있어서 과연 의대 계열, 의생명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
지적 탐구,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고민했었던 흔적, 또 수학이나 생명과학 관련 교과에서 특별히 우수하거나 진로와 연관된 발표나 수행과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딱히 드러나지는 않았었던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것이죠. 수시 실패의 원인을 그래서 최대한 찾은 결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서류 종합 평가인 만큼 학생부 외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서류도 중요한데 자기소개서도 평범 무난하게 쓰여진 상황이었고, 왜 그런 상황 아시죠? 1번 항목을 적는데 이 자기소개서도 사실 학생부를 보완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학생부 내용 외에 자신의 특장점에 대해서 기술을 했어야 되는데 학생부에 나와 있는 본인이 수상했었던 실적을 그대로 나열하는 식의 평범한 자기소개서, 어찌 보면 학생부의 내용을 반복하는 자기소개서였기 때문에 학생의 보완점을 어필한 자소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일단 이런 학생부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질적인 부분에서 또 진로와 연관된 부분에서 뭔가 뚜렷한 학생의 일관성이라든지 학생만의 특장점, 학생만의 우수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는 부분, 칭찬 일색이었던 학생부,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풍부했으나 그런 부분이 수업 태도도 좋고 긍정적이고 조별 모둠 활동에서 조원들을 잘 이끌어내는 등의 칭찬 부분만 가득한 학생부가 의대에 지원을 했을 때 과연 다른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얼만큼 경쟁력이 있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던졌었죠. 이 부분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사실 학생의 잠재력만큼이나 충분히 어필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는 그제서야 나는 이해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생이 사실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탐구나 연구를 하려는 의지도 사실 많이는 없었고, 학교 공부 따라가기에 바빴고 학교에서 진행됐었던 내용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연구의 노력이나 탐구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을 인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학생과 학생의 어머니는 이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다 좋은 말, 우리 아이의 칭찬, 우리 아이에게 좋은 평가, 그것만 있으면 나는 무조건 수시에서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결국 이 학생은 성적이 우수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요. 정시 지원에서 수의학과를 선택해서 진로를 정해서 이제 가나다군 진학을 지원을 했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수의학과에 합격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했었던 그런 의학 계열의 학과로 최종 정시에서 지원해서 합격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듯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최근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량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 부분은 줄어든 바가 없고, 또 선생님들의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학에서 이 학생을 담당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 중에 진행됐었던 배운 단원별 그런 학습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학생이 얼만큼 스스로 지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학생의 조별 활동이나 모둠 활동에서 보여지는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창의성 등등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A라는 학생은 일반고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도 수시 6개를 서류 평가에서 불합격해서 결국엔 정시로 합격을 한 케이스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어서 살펴볼 한 학생은요, 특목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과학고에 다녔던 학생인데, 사실 과학고나 이런 특목 자사고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내신을 따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한 문제만 틀려도 2, 3등급으로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내신 성적을 획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한 학생은 이제 과학고에서 5등급을 받았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해에 입시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수시를 다 떨어지고 또 과학고의 특성상 수능 준비를 별도로 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첫 해에는 정시도 생각할 수 없었죠. 그리고 특목고에 진학한 만큼 이 학생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서울의 주요 대학 중 아니면 과학으로 특성화된 어떤 대학 중에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고 나는 그만큼 우월해서 지금 이 고등학교에 들어왔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충만한 학생이었는데 사실 들어와서 정량적으로 내가 받은 내신 평가의 결과를 이 학생이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고라 하더라도 거기서 5, 6등급이면 사실 학생부 종합평가나 교과 전형으로 주요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학생은 이렇게 수시에서 연속적으로 불합격이 되면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재수를 하면서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운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고등학교, 그러니까 과학고라는 어떤 교육 환경의 특성상 사실 굳이 이 학생의 장점을 꼽자면 학생부의 분량도 아니었고요. 다만 다른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서 탐구나 실험 활동이 조금 더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세특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계고의 내신 1등급 학생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분량도 일단 적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탐구 실험 활동을 제외하고는 기타 다른 활동에 대한 요소도 평가 내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세특 기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황이었고 내신 성적도 저조한 상황에서 학생은 진로와 연관성을 가진 유의미한 교과의 이제 성적 성취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보기로 했는데 사실 이 학생이 성적이 조금 상대적으로 좋았던 교과가 생명화학 쪽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 중에 여러 교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 교과와 과학 교과에서 특히 과학 교과에서는 생명과학이나 이런 쪽 성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좀 좋았던 상황이죠. 물론 이제 성적은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내신 성적이 뭐 1, 2등급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부 세특 기록도 한 2줄에서 3줄 정도의 분량, 전체 학생부가 한 15장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로 희망을 보면은 이 학생이 과학수사대라고 적어놨었어요. 과학수사대. 그래서 내가 과학수사대를 너 왜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왜 미드 같은 거를 시청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직업군의 모습에 영감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 너무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고 막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하는 거에 흥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과학수사대 꼭 일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관련 학과로 지원을 그럼 하는 방향, 어차피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 성적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한 학과를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런데 그 계열 쪽은 합격선이 높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합격선이 높지. 그러면 작년에 네가 도전했었던 학종 지원을 했을 때 지원했었던 학과는 이런 계열의 학과가 아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맞대요. 그러면 어느 학과로 지원했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정보통신공학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정보통신공학과로 지원을 했어? 물리 성적을 다시 봤죠. 왜 진로희망, 물리성적, 연관성, 과학실험 동아리에서 실험했었던 내용, 연관성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성적에 맞추다 보니까 생명화학, 공학 이런 쪽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서 성적선이 높지 않느냐. 저한테 그렇게 되묻는 겁니다. 거기는 합격선이 높지 않냐. 근데 나는 과학고라 상대적으로 내신이 안 좋으니까 성적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내신선에 맞춰서 정보통신공학과를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종 지원이죠. 학종 지원. 지금 이 학생이 지원을 하려는 것은 학종인데 어찌 보면 컨셉이 잘 맞지 않았었다라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올해는 다시 한번 이런 생명공학, 화학, 융합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의아해서 저 이번엔 대학 꼭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야 되니까 한번 우리가 그쪽으로 도전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랬더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알겠다. 끄덕끄덕.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고 수시 6개 지원을 했을 때 되도록이면 이런 생명이나 화학 관련 쪽으로 생명공학이나 생명화학, 융합, 공학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었고요. 다시 자기소개서를 그쪽으로 특화된 실험활동이나 이런 연구 노력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으로 끌어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6개 수시를 다시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학생이 생명과학 쪽 전공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에서 이미 잘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이미 잘하는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이미 조금 차별화된 학교에 다니고 있어 라는 것만으로 무조건 대학에 진학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차피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그냥 성적에 맞춰서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겠지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수시 6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